안녕하세요.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 40대 며느리입니다. 다른 집의 시어머니들은 다 우리 시어머니처럼 굴지 않으실 테지만 저는 매일같이 보는 시어머니란 사람이 실제 들어가는 사람과 같이 산다는 사람만 보면 동정심과 안타까움의 우울모드로 변해버립니다. 멀쩡히 시어머니랑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며느리들조차 저의 화와 슬픔이 이입되어서는 쓸데없이 속에서 화가 나는 지경에 이르러 버렸는데요. 천만 다행히도 제가 모르는 사람에다가 대고서 말로 아무 흉이나 퍼부어대는 그런 줏대없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옆에서 저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정반대의 행동을 취하고 다니는 시어머니를 볼 때마다 화를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사연을 아주 진심 어리게 정성스레 써볼랍니다. 재밌게 읽어주세요. 저는 결혼하고서 처음부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 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줄 알았으면 애초에 저희 남편이랑 결혼 자체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결혼을 하고 나서 저는 주부로 정말 잘 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때는 시어머니가 이렇게 성격이 이상한 분인 줄 모르고서 그저 예쁨 받는 며느리고 싶다고 안부 연락도 간간히 제 노력하에 자주 드려봤고, 또 명절에 시댁에 가게 되면 저 정말 며느리가 이 집안에 혼자 있는 것도 벅차 죽겠는데 힘든 거 무릅쓰고 제사를 지냈어요. 새벽에 서울에서 일찍 차 타고 출발해서는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겨우 잠들었다가 다시 일어나 제사 준비를 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 우리 남편조차 저한테 고맙다는 감사의 말을 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집안에서는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하게 있었고, 하필 이 집의 아들이라고는 저희 남편이 하나밖에 없었던지라 제가 그 며느리 짓이란 걸 시어머니랑 둘이서 해댔어요. 출가 외인인 아가씨들이 시댁에 와서 제사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묵묵히 마음 수행하는 셈 치면서 조용히 입 다물고 할 일만 해내면서 지냈습니다. 굳이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저를 미워할 일도 없었고 저 또한 먼저 어른들께 흠잡힐 일이 없도록 말 나올 것 없이 싹싹하게 잘 해냈어요. 그 바람에 주변 친척분들도 저 보면 예쁜 며느리라고 참 예뻐라 하셨고, 똑 부러지고 말 잘 듣다는 고리타분한 칭찬들도 어르신들께 제법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6년 전에 집안에 절대로 잊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시아버지가 시골에서 뺑소니 사고를 크게 당하신 바람에 마을이 발칵 뒤집히는 건 물론이고 자식들도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당연히 저희 남편도 그거 해결한다고 서울과 시골을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시아버지를 서울 병원으로 모셔 간병을 했는데 결국 상태가 많이 나빠지고야 말았어요. 급기야 거동이 완전히 불편해져서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혼자 화장실 한 번도 가지를 못하는 지경이 되었고, 결국 남매들 중에서 저희 남편이 대표로 시아버지를 먼저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왕이면 시어머니도 모시는 것이 낫지 않냐고 하고 주변에서도 시어머니를 왜 같이 모시지 않고 떨어뜨려 놓냐면서 지들이 모실 것도 아닌데 이래저래 저희 부부 결정을 입에 오르내리게 하며 말을 참 많이 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로 저희는 방이 3개인데 아이는 둘이 있고 이미 4식구가 살기에도 여유 없는 집에 시아버지를 모셔오게 되면서 성별 다른 저희 애들은 방을 함께 쓰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까지 데려와서 살면 정신없는 것은 물론이고 애들이 완전 멘붕이 나가버릴 것 같았어요. 둘째로 시어머니는 워낙에 혼자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완강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냥 시아버지 한 사람만 모시는 것도 힘들 텐데 짐이 되기 싫다는 말로 저희에게 시골집으로 내려가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랑 같이 살기를 싫어한다는 것을요. 제가 대표로 시어머니 모시고 시골집으로 데려다 드린 후 다시 서울로 올라올 적에도 시어머니는 남편이 뺑소니 당해서 불구가 되어 아들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도 콧노래를 슝슝 부르면서 집으로 들어가더라니까요. 그러더니 기껏 바래다 준다고 먼 길 배웅한 저한테 차 한잔 하란 말은커녕 혼자 있고 싶으니 빨리 집에 가라는 속마음을 결국 들키는 말을 해버리셨죠. 그래서 제가 어지간히 정으로 붙들고 살았었나 보다 하면서 혼자를 즐기라는 마음으로 얼른 서울로 돌아왔었고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시아버지를 먼저 모시고 살았었는데 시아버지가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뭐 워낙 몸이 불편하셨고 또 나이도 있는데 교통사고까지 당하셔서 4년을 사셨으면 많이 사신 거라며
주변에서는 괜찮다고 했지만 저희 부부 입장에서는 이게 참 우리가 잘못해드려서 돌아가신 건가 싶어 마음이 많이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함께 살면서 불편한 점도 참 많았지만 솔직히 시아버지가 참 좋은 분이셨거든요. 매번 미안하고 고맙단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이어서 오히려 제가 더 못해드려 죄송하단 말을 입에 달고 살게 될 정도였고, 오죽했으면 표현이 없던 저희 남편조차도 아버님을 보살펴줘서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아버님 따라서 달고 살 정도였습니다. 모두가 조심해야 하고 그 와중에 가족이니까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름 함께 살면서 불편한 것만큼 좋은 것도 많이 경험해보고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함께 돌보며 어른 공경도 할 줄 알게 된 것 같고, 또 엄마 고생하는 게 눈에 보이는지 사소한 상황에서 유독 저를 많이 챙겨주려 하는 모습도 많이 보였어요. 살면서 남편과 부부싸움도 적지 않았는데 그럴 때마다 저한테 무조건적으로 와보면 잘못이라면서 제 편을 들어주시고 무조건적으로 저를 신뢰해주신 분이 바로 시아버지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또 선한 마음을 품고 그 아들인 남편을 잘 대할 수밖에요. 시아버지를 생각하며 남편에게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고, 아버님이 또 속상해하며 잘못한 것도 없으신데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실까봐 제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방지하고자 부부싸움을 줄여가면서 더 열심히 남편을 내조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살다가 떠나신 아버님이셨기에 제가 참 마음이 힘들고 허했네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얼마 오래가지도 못했어요. 하늘에서 핵폭탄처럼 뚝 떨어져 나타난 저희 시어머니 때문에요. 저희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사람들이 다 시아버지를 기리고 있을 때 마치 본인이 교통사고를 낸 당사자라는 듯이 속 후련한 사람 마냥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 바람에 잠시 친척들 사이에서는 이게 다 시어머니가 혼자 살려고 꾸며낸 짓이 아니냐는 섬뜩한 소문까지 돌았을 정도였어요. 시어머니가 완전히 비로소 혼자가 되고 난 후 시아버지가 쓰던 방에 자기가 그냥 몸만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냐고, 그냥 시아버지랑 사는 셈 치고 이제 나랑 살면 되지 않겠냐며 합가를 강요하셨고, 마음이 좋지 못해서 울먹이고 있던 가족들은 사리분간을 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얼떨결에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남편 떠나고 나서 마음이 허한 시어머니가 혼자 시골집에 완전히 버려진 것처럼 느끼는 것도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들어 학가에 대해서 딱히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시아버지 생각해서 시어머니께 정말 잘해드리려고 했어요. 노인네를 이렇게 보내고 나니 마음의 짐이 많이 생기는 것이 살아생전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유독 많이 들기도 했고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참 이것이 어렵고도 복잡하고 속 터지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시아버지와 전혀 다른, 정말 180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의 마누라였다는 이유로 비슷할 거라 생각했던 저의 생각은 결혼까지 한 사람이 떠올린 생각치고는 아주 오만이었죠. 시어머니는 상당히 독립적이시고 또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기도 한 분이셨습니다. 혼자 살게 되면서 그렇게 성격이 변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조차 낯설다고 느껴버릴 정도로 사람이 약간 냉정하셨어요. 집안에서 저한테 밥을 해달라고 하거나 방을 치워달라고 하거나 뭘 사달라고 조르거나 시키거나 화를 내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그리고 부엌에서 활동을 하실 때에도 집이 좀 어지럽혀 있으면 치우라는 잔소리보다는 그냥 쓱 훑어보시고는 내 일이 아니라는 듯 뒷짐지고 방 안으로 들어가시는 분이셨어요. 뭐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일을 분담하거나 요리를 분담하겠다는 생각을 애초에 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살림을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애초에 불만이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저대로 가족들 뒷바라지를 해주면 되는 것이었고, 그 와중에 시어머니가 스스로 자기 방을 치우기도 하고 배고프면 알아서 밥을 꺼내 차려 먹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제가 손이 갈 것이 없어서 좋기도 했었고요. 저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스스로 해내시는 건가 싶기도 해서 저를 배려하는 시어머니의 행동이라 여기며 오히려 더 감사했었고요.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집안에서 저한테 뭔가 일을 시키거나 분담하지 않는 것은
본인의 스타일대로 사셨기 때문에 저랑 섞이기 싫어했던 것이고요. 꼭 그렇게 집안 꼴이 난잡스러울 때 찝찝하리만큼 불안한 눈빛으로 집안을 살펴보다가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본인이 본 것에 대해서 저희 남편을 포함해 주변 친척분들에게 전화를 돌려가며 제 뒷담화를 깠더라고요.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집이 얼마나 난린데 라면서 들어오기가 일쑤였고, 친척들도 번갈아 전화가 와서는 네가 힘든 건 아는데 시어머니가 우리한테 연락해서 집 꼬라지를 흉보더라. 다른 곳에 말 전달되지 않게 신경을 좀 써라. 라는 식으로 말을 해오기도 하셨습니다. 저로서는 너무 황당하고도 억울했죠. 우리 집이 어리고 말 안 듣는 애들을 키우는 집도 아니고 다 큰 애들이 알아서 지들 방은 잘 정리하며 저 또한 딱히 직장 없이 주부로 사는 사람인데 제가 집을 어지럽히면 얼마나 어지럽히겠냐고요. 남편도 서너 번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고 또 집에 와서는 저한테서 힘들다는 하소연을 듣고 나니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라도 시키는 게 아닌가 슬슬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랑 살 때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던 저였기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본인한테 연락을 해대고 집 꼬라지를 트집 잡으며 며느리를 흉보는 것 자체를 남편도 이제는 불편해하고 못마땅히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결국 남편이 먼저 나서서 시어머니께 더 이상 집안일에 대해서 며느리 흉을 보지 말라고, 집은 며느리가 알아서 정리하고 꾸미고 하는 공간이라면서 사이르고 좀 화를 내기에 이르렀죠. 저야 남편한테서 전해 듣기만 해서 잘은 모르지만 남편의 말로는 자신이 똑바로 말을 했더니 더 골치 아플 일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오히려 더 역효과를 일으켰어요. 제가 가끔씩 장 보러 갈 때 시어머니랑 같이 나간 적이 많습니다. 시어머니는 나가는 길에 자기 간식거리도 사서 좋고 또 바깥 외출을 해서 좋은 것이고, 저는 저대로 제 볼일을 보면서 시어머니가 숨통 트여야 하는 것 같아 마음이 좋았죠. 그런데 남편이 저에 대해서 잔소리하거나 뒷담화 까지 말라는 소리를 시어머니께 전달하고 난 후 시어머니는 외출을 일절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저랑 같이 나가는 게 겁나고 무섭다, 나 뭘하나. 나가서 무슨 트집을 잡혀서 또 무슨 욕을 얻어먹을지 모르는데 자신이 왜 따라 나가냐면서 저를 무슨 깡패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나 본인 스스로 더 이상 집안에 갇혀있는 게 힘들고 답답해 죽겠는지 갑자기 자기도 따라 나가겠다면서 저 장 보러 갈 때 같이 나오더군요. 저야 뭐 이제야 시어머니 화가 풀린 줄 알고 좋아라 했는데 예상 밖이었습니다. 나가자마자 경비 아저씨가 아파트 입구에 계셨었는데 저를 보란듯이 경비분께 가더니 아파트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응? 엘리베이터에서 악취가 나 죽겠어 라시더군요. 그 바람에 아저씨는 누가 음식물 쓰레기를 국물이라도 떨군 줄 알고 후다닥 엘리베이터로 향하셨고, 저는 악취를 느끼지 못했었기에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보아하니 경비 아저씨도 저만큼 의아하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그리고 경비 아저씨랑 번갈아 쳐다보며 내가 며느리랑 둘이서 탔는데 악취가 누구 냄새요? 그게 음식물 냄새요? 사람 냄새요? 하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네, 저한테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 바람에 제가 덩달아 냄새를 풍긴 장본인이 되었고요. 경비 아저씨는 시어머니랑 싸우냐면서 씁쓸한 미소를 지으시는데 제가 참 어찌나 얼굴이 붉혀지던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슈퍼에 갔으면 며느리가 먹고 싶은 거 하나를 안 사주네 라면서 세상 한탄스럽고 분해 죽겠다는 듯이 가슴팍을 치며 손에 양갱 하나를 붙들고 계시면 제가 어머님 사세요 라고 몇 차례 말을 드려도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해야 하나 겨우 사주네 라면서 제가 언제 사고 싶다는 거 사지 말라고 억압이라도 준 것 마냥 저를 흉보셨습니다. 그 바람에 슈퍼 사장님께서 시어머니 고약하게 모시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처음엔 저를 못마땅히 보다가 시어머니가 슈퍼에 갈 때마다 오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며느리 욕을 하고 흉을 보고 며느리가 돈을 아끼느라 자기한테 아무것도 안 사주고 쫄쫄 굶긴다는 말까지 속사포처럼 뱉어낸 바람에 그 소리를 듣고 보니 시어머니는 얼굴에 살이 포동포동하게 올라와 있길래 며느리가 아닌 시어머니가 고약하고 못된 사람이구나 싶어서 그 다음부터는 제 편을 들어주면서
며느리가 고생이 많겠다. 라고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저야 뭐 힘든 거 인정이라도 해주시는 게 감사하고 다행일 지경이었고요. 마트뿐만 아니라 시장, 심지어 제가 세탁소에 남편 옷 맡긴 거 찾으러 갈 때에도 내 옷은 한 번을 다려서 입혀줘 본 적이 없는 차가운 며느리 라면서 자신의 옷을 손으로 꾸역꾸역 구겨서 주름을 만들더니 결국 세탁소 사장님을 애처로이 쳐다보다가 제가 세탁소 사장님께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며느리 안 되겠네 라고 말씀하시는 나이 있던 사장님의 말씀에 시어머니는 원하던 말을 들었다는 듯이 표정에 통쾌함을 가득 보이셨고 그 바람에 저는 또 혼자 분을 삭히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어머니께 몇 차례나 밖에서 며느리 흉보지 말아달라고 이상한 거짓말 하시지 말라는 말을 드렸는데도 듣지를 않고 그게 다 우리 가족 욕보이는 거고 어머님 아들 욕보이는 거란 말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밖에서 제 욕하고 제 흉보고 본인이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듯 하는 짓거리를 멈추지 않으셨죠. 살아생전 그것이 마지막 재밌거리라도 되는 듯 했습니다. 너무나도 즐기시는 모습에 짜증이 도는 건 물론이고 진짜 맘 같아선 확 겨울에 집에서 쫓아내버리고 싶더라니까요. 그러다 바로 지난 화요일이에요. 제가 이 모든 짜증을 겨우 삼켜가고 어른이라면 참으면서 마트에 데려갔습니다. 저 나간다고 또 쫄래쫄래 따라오시길래 어머님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니 따라간대? 나도 그냥 나갈래 라면서 무작정 따라 나왔어요. 그러더니 결국 저 따라서 마트 입구까지 들어오더라고요. 솔직히 그날도 마트 안에서 사람들을 향해 나에 대해 뭐라고 또 흉을 볼까 싶어서 정말 골 때리더군요. 그냥 이대로 집에 가버릴까 싶기도 했지만 눈 딱 감고 그냥 장만 후딱 보고 오기로 했습니다. 진짜 일부러 마트 안에 들어가자마자 카운터 사장님께 곁눈질로 인사 한번 하고 나서는 손에 장바구니를 쥐고서 미친 듯한 걸음으로 종이에 적어간 물건들만 빛의 속도로 담았어요. 그런데 말이죠. 애초에 마트에 가면 꼭 본인 살 것만 사시느라 저랑 한 번도 같이 따라다니면서 장을 본 적이 없었던 시어머니께서 그날은 또 무슨 꿍꿍이인지 마트 입구에 서서는 다른 사람들이 계산대에서 바코드 찍고 계산하는 걸 구경만 하더라고요. 제가 다 장을 보고 나서 계산대 앞에 가서도 시어머니가 웬일로 본인 사고 싶은 건 고르지도 않고서 그 자리에 가만 서 계시길래 혹시나 싶어서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저 장 다 봤는데 어머님 사고 싶은 거 있으면 가져와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제 말을 듣지 않으시고 신경 꺼라 라면서 본인 보고 싶은 것만 주구장창 보셨어요. 앞에서 다른 아주머니가 바코드를 찍고 계신 것을 가만히 들여다만 보면서 남이 산 물건을 한참 보던 어머님은 제가 그럼 저 계산해요 하면서 제 차례가 되어 계산대 위에 물건을 올리기 시작하자 마치 뒤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본인이 등장한 씬의 순서라도 된 듯이 사람들을 향해서 며느라 너는 내가 그렇게 만만하면 그냥 갖다 버리지 왜 데리고 사냐? 나 사고 싶은 건 안중에도 없고 나 사고 싶어 사는 건 그리 돈이 아깝냐? 하면서 제자리에 앉아서는 귀엽고 때를 쓰면서 며느리가 나를 아주 그냥 무시하고 구박을 해도 유분수지.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아들아. 하면서 아주 그냥 눈물만 안 보일 뿐 세상 혈압을로 억울해 죽겠는 사람처럼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소리를 외쳐대는데 졸지에 마트에서 흘러나오던 노래소리마저도 음소거가 되어버린 듯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시어머니 목청이 워낙 좋아서 계산대 주변에 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가게로 들어오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장 보던 사람들까지 죄다 저희 시어머니와 저를 일제히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급기야 마트 사장님이 저 할머니 또 저러시네 하면서 어떻게 해결하냐며 쳐다보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 어머님을 처음 본 분들도 있는 건지 그냥 오로지 제가 죽일년이라는 듯이 저를 향해 쓴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요? 웬만하면 사장님이랑 같이 어머님을 모시고 어루 달래다가 사고 싶은 거 산 후 마트를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빠져나왔을 텐데 사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 마음이 통했던 것 같습니다. 또 지랄을 한다고 또 연기를 한다며 동시에 열이 받아서는 사장님은 사장님대로 남의 장사하는 곳에서 가정사 우는 그만하라며 팔을 거둔 채
다른 직원들을 동원해서 시어머니를 쫓아내라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고요. 일부 사람들은 사장님을 마치 몰상식하고 예의 없는 그런 못된 사장으로 보면서 쑥덕거리고 있길래 제가 나섰습니다. 시어머니 맞은편에 저도 주저앉은 것이죠. 아이고 어머니, 제가 몇 번이고 사고 싶은 거 사시라고 마트 들어올 때도 계산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 치매 더 심해지셨네. 라면서 내가 죄인이에요. 치매 환자 모시고 바깥 나들이 시켜드리겠다고 코로나 시국에 조금씩 모시고 나온 건데 내가 죄인이에요. 라면서 아주 그냥 엉엉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마주보고서 세상 슬픈 거 혼자 다 겪고 있다는 듯이 정말 서글프게 울어 제끼면서 시어머니를 졸지에 치매 환자 취급을 해버렸네요. 그제서야 주변 사람들은 눈물 한 방울 안 흘러나오던 시어머니 말씀보다 눈물을 마구 떨구고 있는 제 말에 신뢰감이 생겼는지 치매 환자구나 하면서 수긍을 하고 수군덕거리던 것을 동정과 연민으로 바꿔보기 시작했고요. 그 바람에 당황한 시어머니는 내가 무슨 치매 환자요? 내가 무슨 저 망한 년이? 하면서 저한테 달려드는 것을 마트 사장님이 직원을 동원해서 바로 내쫓아 버리신 바람에 아무 찍소리도 못하시고 그냥 밖으로 쫓겨나 버렸습니다. 밖에서도 난동을 부리며 마트로 다시 들어오려는 것을 마트 사장님이 순찰되던 경찰차로 신고를 하겠다고 뛰쳐갔고 그걸 본 시어머니가 경찰에 신고당하는 게 두렵다며 집으로 주랭랑을 쳐버리면서 이날의 난동은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날 후 시어머니는 또다시 밖에 나가지 않겠다며 제가 외출을 하려고 해도 이제는 더 이상 저를 따라오지 않더라고요. 물론 가끔 본인도 미친 듯이 나가고 싶은지 눈은 신발을 신고 있는 저를 향해 있었는데 말이죠. 마트 사장님은 시어머니 안 데리고 와서 얼마나 홀가분하냐면서 저한테 모든 게 잘 된 거라고 위로를 해주셨고 저는 저대로 시어머니 쫓아내줘서 너무 감사드린다며 그날 마트에서 장만 몇십만 원어치를 봐오며 단골로서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언제 어떻게든 다시 자신을 치매 환자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하는지 하다 저희 남편과 애들이 밖에 나가자고 하는 것도 제 눈치를 보면서 거절을 하고 계시고요. 답답한지 매일같이 베란다에 나가서 베란다 밑 창밖을 구경하신답니다. 저야 뭐 제가 강요를 한 건 아니었지만 본인이 나가기 싫다고 하니 더 이상 나가자고 먼저 선심을 안 쓸 거고 매달리지도 않을 거예요. 팔자가 집안에 갇혀있을 팔자라면서 저렇게 그냥 집안에 평생을 내버려 두려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